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이번에는 류현우 전 대사대리께서 외무성 출신이신 북한 외교를 책임지는 외교관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회사법에 대해서 대사님, 요즘에 북한 인사들 가운데서 특히 잘 알려진 인사가 최선희 외무상인데요. 여성의 입장에서 외무성의 책임자까지 그 자리까지 올라간 만큼 이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 것 같은데, 외무성 내에서 최선희의 평가, 이런 부분은 어땠나요? 최선희는 아주 대인관계가 원활한, 다시 말해서 간부들과의 인맥관리를 아주 잘하는 그런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농질도 잘해요. 그런 정도로 유머러워서 하고, 그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평가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최선희가 말을 거침없이 하거든요. 불단하니까 아주 터프하다, 그리고 또 까다롭다, 까칠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총체적으로 제가 총평을 내린다면 제가 느꼈던 최선희의 인물평은 아주 똑똑한 스마트한 여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 외무상으로 여성이 됐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깜짝 놀랐죠. 외무성 내부에서는 사실 여자가 국장 된다는 것만 해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데, 국장이 된 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미국이 제일 남부안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사실 북미국에서 대부분 일부상이 계속 배출이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북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인데 여기 국장이 됐다. 이거 완전 쇼크죠. 근데 또 이거 쇼크라고 했는데 조금 더 보니까 부상이 또 되지 않습니까? 이건 더 쇼크입니다. 거기다 일부상 됐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이건 완전히 외무상이 정말 천지개벽을 하느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무상이 됐다는 것은 제가 한마디로 최선희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면 명약, 복약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을 북한 안에 최선희가 외무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최선희가 2010년에 북미국 부국장으로 출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기적 맥락을 놓고 보게 되면, 이때 북한이 대체로 2009년부터 육자 해당을 완전히 다 파기했거든요. 2009년 4월인가 그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로켓 시험을 발사합니다. 발사 실험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거든요. 이 규탄 성명을 빌미로 북한이 육자회담에 보이콧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2009년 말부터 완전히 육자회담인 물거품처럼 되고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0년경에 육자회담에 참가했던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배려 차원에서 해외대사, 참사, 공사 이런 식으로 쭉 파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전여비 사상에 강한 북한에서 여성 외교관이 해외에 파견되는 전례는 없었거든요. 해외에 못 나가고 하다 나니까 쭉 윗사람들이 빠지다 나니까 그때 부국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16년 8월에 국장으로 됩니다. 북미국 국장으로 있었던 한성열이라는 사람이 국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 담당 부상으로 올라가고 미국 담당 부상이었던 리용우가 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국장 자리를 메꾸려고 보니까 최선희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야말로 북미 핵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최선희거든요. 그래서 김계관 일부상이 최선희를 점치고서 이제 간부 사업을 쭉 진행하는 와중에, 이게 최종적으로 비준을 받으려면 중앙당, 그러니까 당중앙위원회 간부부, 여기에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간부부에 올라갔는데 문건이 기각돼서 내려왔거든요. 왜냐하면 이혼엔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북한에서는 이혼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간부로 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기관 일부상이 그때 당시 김정은이하고 매일 전화 연결을 가집니다. 이 소통하는 와중에 김계관 일부상이 이 사무사에서 지금 북미 국장 자리가 비어있는데 이혼한 그런 이력 때문에 이 사람이 국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김정은이한테 얘기를 하고, 김정은이 그래, 그러면 간부 담당 비서인 김평희한테 내가 승인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줘 해서 그 즉석에서 국장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018년 3월인가 이때 한성열이 북미국 담당 부상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성열이 원래는 2017년 10월부터 사업을 완전히 전폐하고 국가보호위성 예심국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던 그 찰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와중에 북미국의 국장도 하면서 담당 부상도 대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8년 3월에 한성열이 미제의 고용간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무성 부상으로 일하기 좀 힘들다, 그렇게 돼서 한성열이 미국 담당 부상에서부터 해임이 되고, 그 찰나에 대행을 하던 북미 국장이었던 최선희가 담당 부상으로 올라갑니다. 또 이렇게 행운이 차려집니다. 그러면 최선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운이 겹치면서 윗자리로 올라가게 된 셈인데, 김계관의 추천이 상당히 주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김계관이랑 최선희의 접점이랄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사적으로 크게 친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는 일부상이 된 데는 일부상부터는 김종은이 직접 임명을 하거든요. 일부상이라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김정은의 외교책사로서 김정은의 모든 외교 정책을 보좌해주는 비서관,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북한의 국가외교 전반을 총괄하는 그런 막중한 자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김정은의 신뢰도가 제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가지 변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시기에 김계관 일부상이 대체로 다리 통증 때문에 굉장히 아팠습니다. 무슨 행사라든가 파티라든가 이런데 참가하게 되면 김정은이 김계관 일부상을 찾으면서 손으로 손짓하면서 오라고 한대요.
그런데 갈 때 보면 고름맞대는 아가처럼 아장아장 걸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다리 관절이 굉장히 아마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19년 3월인가 4월 그쯤에서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김계관 일부상이 공으로 나아 뒤로 물러나고 서면서 기본 일선의 일부상 자리를 최선을 추천만 한 거죠. 그리고 또 뭐 2022년이든가 6월에 그때 리성건이 외무상 하다가 이제 통전부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서 외무상 자리가 비지 않았어요 하다 나니까 외무상 일부상에서 외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게 되면 솔직히 운 7기삼이라고 운이 한 7알이에요. 운도 좋아야 됩니다. 한성열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성열이 대체로 미국 담당 쪽에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배 2번씩이나 거기에 나가서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그러면 북한 당국이 한성열의 혐의에 대해서 미제 고용 간첩이라고 했는데 그럼 북한 당국이 이렇게 그렇게 밝힌 한성열의 혐의는 진짜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뢰하는 게 2019년 1월에 외무성 사람들 사용장에 가서 다 외무성 사람들이 가서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쭉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총사를 하거든요. 이 한성열이라는 사람이 가정적으로 놓고 보게 된 림춘추라는 항일투사가 있습니다. 림춘추 사위거든요. 이 림춘추라는 사람은 김일성이하고 빨치산 동료입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추천을 하는데 후계자로 옹립하는데 일조했고 김일성이하고도 빨치산 동료고 국가부주석을 했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자식들을 모함해가지고 보위부에서 죽인다. 이거는 그때의 사람을 모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뭐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송요리 자체가 조금 그런 배경이 뒷배가 있기 때문에 망탕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한송요리 최선희 출세 배경에는 최영림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친딸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최영림이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교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이렇게 오누이를 입양해서 키웠거든요. 김승호 아들을 먼저 입양을 해서 키우면서 최선희가 1965년에 입양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구하라는 그 자체가 본인으로 한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리고 또 아이를 입양했다는 거를 대체 입양한 부모들이 숨기고 파하지 않아요. 철저히 비밀로 감싸지기를 바라는데 최홍님과 같은 사람은 대체로 내가 총리까지 하고 엄청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하다 나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젊어서부터 이렇게 유명한 그런 케이스니까 최선희가 입양됐다는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겉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제가 듣기에는 최용림 총리가 조용한 사람이에요. 하다 나니까 성격이 너무 조용하다 나니까 최선희를 정말 구미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최선희 외무상에 대해서 잘 아나요? 북한 주민들이 최선희에 대해서 관심하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미치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바쁜 이런 일반 주민들한테 최선희가 샴페인 까고 이건 환상적인 하나의 구림이나 같은 것이지 정말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급선무인 그런 일반 주민들한테 저런 진수식 하면서 샴페인을 까고 저런 쇼는 북한 주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그리고 또 그 그림 자체에 대해서 환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선희 그러니까 최선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가 있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요. 북한 일반 주민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외부 매체에 노출되는 최선희와 같은 사람들은 명품을 들고 다닌다. 이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 외교관 월급이 뻔하거든요. 그런 명품을 어떻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대체로 최선희다라고 하게 되면 최선희가 해외에 나와서 생활한 적이 외교관 생활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여자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전여비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은 여성 외교관이 해외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하다 나니까 북한 내부에서만 월급을 타는데 이 월급이라는 것도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3,500원 정도를 탔습니다. 이게 뭐 국장이래 봐야 많아야 4,000원밖에 안 돼요. 4,000원이라고 하게 되면 0.5불도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몇백만 원짜리니까. 달러로 하면 몇천 달러짜리 명품 빼고 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그리고 또 어디서 외교관들도 솔직히 말해서 뭐 뻔한 월급 400 내지 500유로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명품 100 몇천 불짜리 이건 가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명품 백을 샀다. 명품 백을 들고 다닌다. 이거는 이제 베이징 주재대사관 옆에 쭉 보게 되면 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체로 짝퉁 공화국이 중국 아닙니까? 중국에 이제 야바울로라는 그런 종합 상가에 가보게 되면 짝퉁도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싸는 사람들도 있고 뭐 대체 한 100불 200불 정도에 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최선희가 쓰는 거겠지. 무슨 최선희가 무슨 돈이 어디에 나가지고 아니 어디에 도둑질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 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날 재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최선이나 현송월이나 이런 북한에 잘 알려진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명품백 이런 거에 가품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건대는 90% 아마 짝퉁일걸요. 북한에서는 가대기 하는데 짝퉁 보고 가대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김종훈, 김씨 일가와 관련된 거를 가대기했다는 사완 사람의 거에서 단번에 모가지 날아가죠. 그러니까 김씨 일가가 쓰는 그거는 아마 자금이 지출돼서 정확한 걸 사들여와도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 외화가 어디서 납니까? 이렇게 최선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최선희가 외무상이잖아요.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시자면 최선희가 외무상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외무상한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최선희가 일부상 할 때까지만 해도 일부상이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세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상이 기본 실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의 역할은 대외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바지 족거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아버지보다는 조금 대외 활동을 한다. 이런 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외무상일 부상처럼 계속 내부에 앉아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같이 보좌하려면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외무상의 직책도 그에 맞게끔 일부상이었던 최선희가 그 모든 권력을 다 안고 상으로 됐을 수 있는 상의 권한이 조금 더 높아졌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또 그리고 여기서 기본 핵심 사안이 외무성의 기본 핵심 사안이 뭐냐면 제도 사수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북미회담에서 기본이 뭐겠습니까? 북한 비핵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를 제대로 김정은의 의도에 맞게 설계하고 이걸 이행해 나가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있을 자격이 없죠. 그리고 또 북한 비핵화된다는 그 자체가 사실 호황한 꿈이거든요. 왜냐하면 비핵화가 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보건대는 앞으로도 북미회담에서 더 강경하고 더 고자세적인 그런 방침을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내오늘은 유 전 대사 대리로부터 최선희와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